저도 이건 처음 해봐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과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전공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체험해 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3이신가요? 다 고3이시죠? 네. 학생들에게 좀 저희 학과 내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수전공 체험 캠프인데, 저희 학과가 지금 이분들은 이제 저희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고요. 저도 지금 현재 컴퓨터공학부 교수이고요. 제 이름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조충희라고 하는 컴퓨터공학부 작년 9월에 이 학교에 오게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쪽에서 개발자로 지내다가 2년 정도 개발하다가 작년 9월에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카카오에 다니다가 왜 이쪽으로 오게 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를 졸업했기 때문에 삼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공학번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졸업을 하고 석박사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게 돼서, 다시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정말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데 이제 내년에 2024년에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학과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제가 온 타이밍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에서 면접 같은 걸 보다 보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신입사원분들이 굉장히 이쪽 클라우드와 관련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좀 커리큘럼에 녹여내서 학생들이 좀 4학년 때까지 관련된 지식을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고자 어떻게 보면 학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름 자체를 보시면 큰 두 가지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가 이제 병합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공학과.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각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가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마도 이런 기초 과학들을 아마 수학을 하셨을 겁니다.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전기전자 뭐 이런 걸 배우셨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배우시면서 이걸 왜 배우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면서 아마 배우셨겠죠. 이게 어디다 써먹냐 라고 하셨을 텐데, 사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배울 이런 공학 관련 지식에 필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초가 위에 어떤 공학이라는 개념이 쌓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초과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시스템과 구조를 설계한다. 이 공학이라는 거는 많은 그 교수님이나 과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각자만의 이제 정의로 내리는데, 이런 기초과학을 활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학문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컴퓨터 공학도 공학이고, 그리고 생명공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생명 관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 여러 가지 공학이 있는데, 저는 이 공학 개념에서 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좀 더 세분화된 분야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써 있는 대로 공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만약 오시게 되면 참여하시게 될 것 같고, 이 컴퓨터 공학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좀 미리 좀 뭔가 경험해 보시고 좀 공부해 오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이게 뭐다라고 좀 대충 아시는 분들? 네,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 학생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빅데이터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혼합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말 그대로 지금 이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 동안 전 세계에서 2억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구글링, 여러분들도 구글링 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조그만 기기들에서 뱉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어요. 로그 형태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뭔가 분산 환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발생량을 보시면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을 보시면 100제타바이트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급속도로 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타바이트라는 크기가 얼만큼인지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영화 하나 받으시면 기가바이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각각 1024를 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24 기가바이트가 이제 1테라바이트이고요. 1024 테라바이트가 페타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만큼 데이터가 많이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특징을 말하면 이 5V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5V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5가지의 V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3개의 V, 3V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추가됐고요. 우선은 이 규모라고 하는 볼륨, 이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그 데이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수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 크기를 훨씬 더 상회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속도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반 처리 속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뭔가 우리한테 전송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림, 그냥 지나치는 어떤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거를 이제 정형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형화된 데이터 말고도 뭐 우리가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미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를 다루는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된 게 이제 베라시티라고 해서 정확성, 다른 말로 하면 뭐 신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지를 검증하는 개념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치,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인가, 이 5개의 V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만약에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라고 보시면 기본적인 걸 좀 써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고 통계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 즉슨 결국 기본적인 통계 기법이라든지 분석 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배우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그 로직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래밍 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런 툴들이 있어요. 이런 툴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로컬 형태, 여러분들 데스크탑 형태에서 그냥 분석을 했다면, 요즘에는 데이터가 하도 많아져서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둡이라고 하는 이런 분산 처리 기법을 통해서 여러 장비를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네,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및 딥러닝, 요즘 많이 이제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 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발굴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컬에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그 인터넷 접속된 형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법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자연어 형태로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이 지식이 여러 도메인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약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약에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마켓을 운영한다 했을 때 그 마켓에 여러 아이템들에 대한 데이터 또는 구매 형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취합해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떤 고객이 어떤 걸 더 많이 사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각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N클라우드인가요? 뭐 데이터 올리고 다운받고 하는 저장소라고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운받는 그런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범위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예전에는 개별 컴퓨터나 서버를 통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 왼쪽 게 이제 예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온프로미스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를 하나 차린다 라고 했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 안에다가 서버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어떤 이제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들을 연결해 놓고요, 그죠?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이제 뭐 라우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밖에 있는 서비스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접속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서버의 부하가 더 높아질 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들이 막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명에서 10,000명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커버할 것인가. 옛날에는 이제 서버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대가 있었으면 미리 한 20대를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리 필요하지도 않은 서버를 20대를 구매해 놔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죠? 이 서버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싼 장비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들도 미리 구매하거나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서버 20대를 늘려놨을 때 갑자기 클라이언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 게임이 망해가지고 100명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되나? 이 기존에 사놨던 서버들이 어떻게 돼요? 불용 장비로 처리가 되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마치 우리가 코드에 전기를 꼽으면 전기가 바로 사용할 수 있듯이 전기 우리가 쓰는 만큼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서버를 예를 들어 5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5대가 즉시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다가 제공이 되고, 그 회사에서 5대를 쓰다가 필요 없는 건 바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서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분할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필요한 만큼 또 5개가 더 필요하다 그럼 5개 더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클라우드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3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전통적인 IT 회사 형태였어요.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여러가지 서버 물리적인 것들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 서비스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타입은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가 뭡니까? 어떤 기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물로 따지면 건물을 임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임대하고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한다든지 PC방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임대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스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 IaaS보다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운영체제부터 런타임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까지 빌리고 그 건물 안에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안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업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다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백다방에서 제공해준 모든 아이템들과 서비스들이 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스택으로 제공해주는 개념이 이제 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벤처 회사들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서버를 대여했다고 했을 때 그 서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올리는 작업, 그리고 그 최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거기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입혀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이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킹 지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상 머신으로부터 데이터가 왔다가 나가는 이런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 그리고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도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그 가상머신 안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윈도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맥 쓰시는 분들은 맥OS 또는 리눅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식, 리눅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렵게 만든 그 환경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도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보안 기술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술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WS라고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업체도 하나의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글에서도 제공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3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찍먹이라고 하죠, 그죠? 소위 말하는 찍먹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다가 그 계정을 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 머신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앞에 데스크탑 있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가상 어딘가에 있을 머신이라고 해서 가상 머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윈도우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이 되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그 윈도우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AWS에서 특별히 EC2라고 하는 Elastic Compute Cloud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한번 가상 머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이건 개괄적인 어떤 도표인데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 가상 머신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상 머신들이 이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게 학사 때 담아내기 좀 쉬운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약간 그 영화 300의 그 정예 요원들 알죠?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